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용할 모델은 레스넷을 사용을 할 거고요. 레스넷은 모델스에 여러 가지 모델이 사실 있어요. 보시면 뭐 알렉스넷, 뭐 댄스넷, 다양한 거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레스넷 18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프리트레인드도 그냥 모델 구조만 따서 처음부터 학습시키려면 폴스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true를 하면은 기존 데이터셋에 맞춰진 어떤 가중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스넷을 불러오면 저희가 위에서처럼 하나씩 그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항상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톨치 저희가 톨치.랜덤 쉐이프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뭐 4고 1,28 18 저희 데이터의 형태죠. 이게 만약에 레스넷에 들어갔을 때 잘 작동이 되는지부터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자 오류가 뜬다 하면은 사실 이 모델 구조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모델은 원래 그 데이터셋이 이미지 데이터라서 그 244의 꼴이어야만 지금 잘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원래 인풋은 이 인풋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형태도 다릅니다. 이건 배치 사이즈죠. 클래스가 총 1000개네요. 이미지넷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1000개의 라벨이 있기 때문에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그 클래스는 총 10개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형태랑 최종 출력물의 형태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먼저 가장 첫 번째 레이어가 컨볼루션 1이라는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레스넷의 가장 첫 번째 컨볼루션 1을 보면 보시면 3이 들어와서 이거는 그냥 옵션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뭔가 변형할 필요가 없는데 인풋 채널이 3으로 되어 있는데 RGB 채널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희는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흑백이기 때문에 3이 아니라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이거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레스넷의 지금 컨볼루션 1이 nn. 컨볼루션 2 뒤에 이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3이 아니라 1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로 바꾸면 여기서 4,1,28에 28인 형태를 넣었을 때 오류 없이 잘 작동이 돼요. 볼게요. 네, 잘 작동이 되죠. 우리 데이터셋의 형태를 넣었을 때 모델이 잘 작동해서 아웃풋을 내놓는데 근데 다만 클래스가 또 1000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또 수정할게요. 그러면은 최종 출력물 이 1000이 되게끔 하는 그 레이어는 뭐냐면 이 레스넷의 FC Fully Connected 레이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리니어에 512를 받아서 1000을 내놓고 있네요.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리니어에 인피처는 512이고 이거는 변경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변경하면 그 중간층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웃 피처스가 어쨌든 10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인풋을 받고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을 내놓는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들어갔을 때 최종 예측값도 잘 나오는지 확인하면 네, 잘 나오죠. 이제 10개의 클래스를 내뱉게 되네요. 사실 이게 모델 점검이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점검이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점검하면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형태를 점검했는데 제가 여기서 또 일부러 하나 더 한 거는 형태뿐만 아니라 한번 프레딕트도 좀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0번째 해볼게요. 네, 보시면 어때요? 이 예측 값들이 보시면 마이너스 값도 나오고 뭔가 값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원래는 그 최종으로 각 클래스의 확률이 나오게끔 하고 다 더하면 1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이런 최종 나오는 그 액티베이트 펑션을 그 모델 구조 바깥에서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이 스트럭처 작성할 때 이 안에서 소프트맥서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후 저기 모델 코드에서 소프트맥스를 추가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걸 잘 감안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가져올 수도 있구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증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능을 좀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 증강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를 조금 변경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다양성도 증가시키고 과적합도 방지하고 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학습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그 사실인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힘들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데이터 증강을 하면은 이런 걸 없이 더 쉽게 좀 적당히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법은 이제 데이터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회전, 반전, 자르기, 노이즈 추가하고 등등의 기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증강을 시키면 되나요? 일단 저희가 들고 온 데이터는 이번 시간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토치 비전에서는 좀 쉽게 데이터 증강까지 할 수가 있게 모듈을 잘 만들어 놨어요. 어디냐면 여기 트랜스폼을 조금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기본적인 이런 변환 작업뿐만 아니라 이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증강 기법들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반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좌우 반전이 있고 상하 반전이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상하 반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좌우 반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반전은 트랜스폼에 랜덤 호리존털 플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은 랜덤으로 좌우 반전이 수행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넣을 만한 거는 로테이션이 있어요. 트랜스폼스에
랜덤 로테이션. 네, 로테이션을 여기 가로 빼먹었네요. 로테이션을 할 때 몇 도로 돌릴 건지를 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한 10도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크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크롭까지만 좀 더 넣어볼게요. 트랜스폼스에 랜덤 미사이즈드하고 크롭하는 거 28에 스케일을 적당히 거의 데이터가 거의 중앙에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크롭해도 이미지 자체는 살아있을 겁니다. 28은 그 이미지 크롭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미지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데이터 인풋의 쉐이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28로 유지해 주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그 트랜스폼을 했는데 이거 이름을 어그멘테이션 트랜스폼이라고 정의합시다. 그래서 위에랑 달리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트랜스폼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새로운 트레인셋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 완성했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셋에만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데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트랜스폼만 어그멘테이션 트랜스폼으로 변경을 해주면 쉽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뭐였죠? 데이터 로더를 이용했죠? 그 트레인 로더는 하고 콜.유틸스 막 이런 식으로 데이터 로더를 구성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시각화하는 거죠. 자, 트레인 로더 언더바 해서 잠깐 여기서 비교 위해서 데이터 로더 임시로 만들게요. 하나는 기존 트레인 로더고 하나는 어규멘테이션이 적용된 트레인 로더라서 두 개를 비교할 건데 하나는 그냥 트레인셋이죠. 하나는 어규멘테이션 지금 이 데이터셋이고 배치 사이즈는 그냥 간단히 10개 그냥 여기서만 보려고 언더바 한 거예요. 밑에서는 다르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셔플을 트루로 하면은 직접 비교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셔플 푸시해서 안 섞이고 그냥 차례대로 두 개 데이터셋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로더의 언더바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된 트레인 로더를 다시 언더바한 거 이거 두 개를 각각 이미지 랍에 뽑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거 자동 완성을 했더니 좀 잘못된 게 있네요. 넥스트를 여기다 해준